자, 10월 20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는데 오늘 7거래일 만에 드디어 빨간봉이 떴습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빨간봉이 뜬 거는 당연하다 생각하며 일단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또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안 중요한 날은 없지만 그래도 저번에는 8거래일 그리고 이번에는 7거래일 동안 힘이 빠지고 지독하게 떨구다가 반등했기 때문에 이 반등한 시점부터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뜻이며 지금 상황이 좋은 점이 있다면 일단 오늘 반등봉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원하던 캔들이었고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또 다른 일반 종목들이 하락하다가 이 황금선 아래에서 적당한 아랫꼬리와 적당한 크기의 이런 양봉으로 마감하게 된다면 강력한 반등 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락을 이겨내고 일시적으로 강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오늘 캔들은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나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무조건 증시가 올라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쁜 상황을 생각하면서 매매해야지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7거래일 동안 떨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빨강봉일 수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외국인이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수급 그래프 보시면 지수와 외국인이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냥 똑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으며 기간의 매도는 그냥 고정적으로 끝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외국인들이 신나게 마이너스 2.3%까지 떨궜다가 또 마지막에 신나게 올렸습니다. 얘들이 장기 투자자면 좋겠지만 어차피 저 같은 단타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어왔으면은 또 단기간에 수익 챙기고서 나갈 궁리를 할 것이고 내일 바로 나갈지 아니면 내일도 매수가 들어와서 하루 정도 더 올려줄지는 외국인 얘들 마음이라서 저도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어차피 나가야 된다는 것이며 나갈 때 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가 당연한 것이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외국인 얘들이 나갔음에도 지수가 올라온 상태를 유지해주게 된다면 매수세가 좀 더 강하다는 뜻이며 앞으로 황금선 반등까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해주지 못하고 한 방에 얘들이 나갈 때 올라온 자리 그대로 반납하게 된다면 지금 반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좋게 생각하고 싶지만 이 주도 주체에 따라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의 매수로 인해서 이런 캔들이 떴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포기를 한 상태라서 쟤들한테 상승 수급을 기대하기 힘들고 차라리 개인 수급이 잡히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게 조금 더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우선 삼성전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어제 코스피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으며 오늘 삼성전자가 1.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요한 자리 다시 뚫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상승 기회가 왔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좀 위험한 상태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추세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선주도 지금 신고가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그전 고점 53,000원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장기 투자, 스윙 투자로 삼성전자만한 것을 찾기가 힘들며 중요한 자리 회복해 준 다음에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상승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면 되며 삼성전자가 고점 뚫어주고 나서 상승에 완벽하게 성공하게 된다면 지금 증시 분위기를 완전히 되돌릴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나쁘게 생각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캔들이 뜨면서 삼성전자도 지금 잘 버텨주면서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거, 이거를 좋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 투자자 수급을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한 달 단위로 보더라도 강한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가 살아나면서 이 코스닥도 자연스럽게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스윙 투자 이상으로 접근할 만한 게 삼성전자가 유일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또 상승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제대로 고점 뚫어서 증시의 분위기를 완전히 되살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플바이오 한 종목에서 집중했습니다. 매매할 종목이 이게 유력했으며 거래대금 상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3천억 이상이 나왔으며 SV 인베스트먼트는 이제부터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변동성을 이길 자신이 없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장대음봉, 장대항봉, 장대음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으며 지금은 도저히 감당이 힘들 것 같아서 이거는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유력한 게 피플바이오였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오전부터 변동성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눌리긴 했지만 어차피 이런 종목들, 신고가까지 올라온 종목들은 주가가 황금선만 유지해주게 된다면 그 뒤부터 시세가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엄청난 상승률을 전부 다 발라먹진 못했지만 이 종목 하나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몬, 줄 때 못 먹으면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시장이라서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전에 잘 나갔다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도저히 반등하지 못하고 마감을 했으며 이런 종목은 고점과 최대한 가까워졌다 싶을 때 가까워지면서 종가를 형성할 때가 매수 기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도 잠깐 움직였는데 그동안 추세가 워낙 안 좋아서 오늘 잠깐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접근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워로직스가 거래대금이 꽤나 나오면서 그전 고점 뚫어준 다음에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종목을 보면은 파워로직스가 그전 고점을 뚫어주었으며 그리고 우선주 이런 건 매매할 필요가 없으며 웰크론한텍이 그전 고점과 겹쳐서 마감을 했습니다. 겹친 상태에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마감했기 때문에 적당한 시초가는 변동성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시세는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설명드리자면 다시 5일선 위까지 회복할 때까지는 접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밑으로는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이 없으며 오늘 메디톡스 악재 때문에 어제 뉴스가 뜨는 거 보고 걱정했지만 빨간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며 그 뒤로는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삼성전자 이번에는 좀 제대로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이 제대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 제대로 뚫어서 신고가를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상위 종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 상위에 BH, 메디톡스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요즘에 기관의 수급이 많이 약해져서 이 상위 종목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는 종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나가던 것들 여러 가지 업종에서 매도가 나왔으며 코스피에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랑 기아차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 남겨드렸는데 이거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야지 오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으며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음에도 기관 쪽에서 받아주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악재가 뜨는 종목 있으면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플바이오 포함해서 신규 상장주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장중에 신규 상장주들 티온바이오, 소마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VI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셀바이오까지 반응이 나왔으며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
빅히트처럼 뻥튀기가 된다면 오르기 힘들지만 뻥튀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요즘에 먹거리가 많이 줄었고 그 뻥튀기 안 된 상태에서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오플로우나 피플바이오의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 두 개 다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덜할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입니다. 또다시 개인 투자자끼리 좀 뻥튀기를 심하게 시키거나 수요가 너무 많다면은 그런 종목들은 세력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규주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묻지마 매수는 크게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봤던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유니온 제약이랑 유라테크, 한솔홈데코, 캐몬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들을 봤습니다. 유라테크가 최근에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단기 차트가 괜찮아서 오늘 공략을 하려 했는데 오전에 제대로 낚였습니다. 고점에 제대로 낚여서 손절을 했으며 시세가 나올랑 말랑 하면서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황금선 완전히 벗어나서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올라온 자리만 유지해 주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뭐 하루에 10% 20% 급등이 나오면서 이 고점을 한 방에 뚫어줄 가능성이 있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최근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변동성이 꽤나 있는 편인데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플러스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5%까지. 이렇게 무거워도 변동성 있는 상태며 앞으로 황금선 위를 유지해 주게 된다면 또 순간적으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빅히트는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장중에 봤을 때 위로 매물대도 답답하고 오른다 하더라도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타와 위로 매물대 막히고 뻥튀기가 심하게 된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거는 계속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일시적 반등이 나올 때 하루 만에 5% 10% 정도 그렇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곤 하지만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딱 한 번 반등을 노리는 매수세가 많을 거라서 장중에 플러스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시초가 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매물대가 적당히 있고 그 매물대를 완전히 쓸어 담을 수 있는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면 하루 정도는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가 매수를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아래 꼬리 달고 좋은 캔들로 마감하고 삼성전자도 다시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신고가를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시장 분위기를 되살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